여러분은 이런 유명한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다면 과연 쿵 하는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이 물음은 언뜻 들으면 엉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나무는 그냥 쓰러질 뿐이고 당연히 소리는 날 것 같죠.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의 한 가지 측면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듣지 않는 소리는 과연 소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소리라는 것은 귀로 듣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공기를 진동시켜도 그 떨림을 들을 귀가 없다면 그건 그냥 공기 중에 지나가는 파동일 뿐입니다. 소리는 듣는 이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현상이지요.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빛과 색깔도 그렇습니다. 태양 아래 온갖 색으로 빛나는 풍경이라도 쳐다보는 눈이 없다면 그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파장이 있어도 그것을 색으로 느끼는 의식이 없다면 세상은 암흑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도발적인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해야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앞서 이야기한 숲속 나무 사례에 대해 아무도 그 소리를 지각하지 못했다면 소리는 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세상에 사람이 없다면 달도 없다는 말인가? 이 같은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주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비슷한 착각을 했습니다. 영유아들은 바로 눈앞에 있던 장난감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그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길 때가 있지요. 일명 깍꿍놀이를 하면 엄마 얼굴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아기는 깔깔 웃습니다. 아직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비록 당장 안 보여도 사물은 계속 존재한다는 상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인이 된 우리에게 이 깍꿍놀이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봅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은 과연 존재할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럼 존재하고 말고라고 생각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과학자들마저도 이와 비슷한 의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려면 관찰자, 즉 보는 우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과학 최전선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질문을 안고 현실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놀라운 주장에 다가가 보려고 해요. 현실은 때로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설레는 날은 평소 보던 거리 풍경도 왠지 더 밝고 아름답게 느껴지죠. 새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하늘색도 유난히 싱그럽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우울하고 지친 날은 똑같은 거리를 걷고 있어도 세상이 잿빛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표정도 썩 내켜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리죠.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현실은 결국 우리의 인식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뇌가 재구성한 세계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빛이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귀를 때리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보는 색이나 듣는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뇌와 의식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색깔을 입히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하나의 경험이 탄생합니다. 말하자면 현실 그 자체라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모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는 빨강, 파랑 같은 색들은 실은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이 우리의 눈과 뇌를 거치며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뜨겁고 강렬한 느낌을 받지만 생맹인 사람에게 빨강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꿀벌은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 색을 본다고 하고 뱀은 적외선 세계를 느낍니다. 즉, 각자 지닌 감각기관과 의식에 따라 현실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만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니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착각이나 환상이 가끔은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술 공연에서 마술사가 빈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 보이면 우리는 순간 그 광경에 놀라고 진짜라고 느낍니다. 알고 보면 트릭이지만 우리 뇌는 속아서 한때나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요즘 발달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눈과 귀에 그럴듯한 가짜 환경을 보여주기만 해도 뇌는 그것을 실제처럼 여기거든요. VR 게임에서 높은 빌딩 옥상을 걷는 체험을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날 만큼 진짜 공포를 느끼고 가상 롤러코스터를 타면 마치 실제 놀이기구를 탄 듯 비명이 나옵니다. 의식이 입력받는 정보만 그럴싸하면 현실감은 이렇게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흔히 보는 시각적 착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한 그림이 입체적으로 불쑥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정지된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꿈속 세계야말로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이라 믿습니다. 달리는 꿈을 꾸면 심장이 뛰고 진땀이 날 정도로 생생하고 공포스런 악몽에서는 비명 지르며 깨어나기도 해요. 깨어보면 허탈하게도 모든 상황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환영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꿈속에서 웃고 울고 고통받으며 진짜 현실처럼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접하는 현실도 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언젠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거대한 꿈과 같은 것일지 누가 알겠어요. 과학자들도 이러한 주관적 경험의 본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 생각처럼 개인에게만 실제하는 체험을 가리켜 퀄리아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이는 어떤 것의 느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의 붉은색이 주는 느낌, 밤하늘 별빛을 볼 때의 막막한 감동,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황홀함이 모든 것이 퀄리아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퀄리아 없이는 우리가 현실을 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우주의 모든 색, 소리, 아름다움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모든 조각은 의식이라는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영상과도 같습니다. 사실 현대 뇌과학조차도 의식의 신비는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뇌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가? 라는 문제가 남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고 있으며 물질인 뇌에서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 생겨나는지 여전히 모른다고 인정해요. 그만큼 의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점점 현실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감이 잡히기 시작하죠. 적어도 인간이 체험하지 않는 한 그 현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 현실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닐 테고, 설마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뜻인가? 하고 말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의식이 마음대로 물리 법칙을 바꾼다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미묘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이제는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관찰자 효과와 양자 세계의 신비로 눈을 돌려볼까요? 앞서 우리는 관찰자, 즉 보는 존재를 빼놓고 현실을 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대 양자 물리학의 발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은 전자를 하나씩 쏘아 두 개의 틈 슬릿이 있는 장치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전자는 아주 작은 입자이지만 이상하게도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고 마치 물결이 겹치는 무늬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관찰자가 전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전자의 행동이 확 바뀌었습니다. 전자가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걸 알아차린 듯이 하나의 틈만 통과하고 파동이 아닌 입자처럼 행동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찰 여부에 따라 전자가 보이는 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 기묘한 실험 결과는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양자 물리학의 수학적 공식에 따르면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성의 겹침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전자가 동시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으면서 우리가 보는 순간에야 하나의 현실이 선택된다는 뜻이요.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측정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철학자 버클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과학 최전선에서 물질의 존재에 관해 철학적 물음을 다시 만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관찰자 역할에 대한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언젠가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달이 여전히 존재하길 믿고 싶다고 말하며 현실이 관찰자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길 바랐죠. 그러나 양자 세계의 발견은 그런 상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업적인 상대성 이론도 관찰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즉, 시간의 흐름마저도 절대적이지 않고 누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물리학은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찰자 없는 현실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불확실한 생사를 가진 고양이를 가둔 채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다소 섬뜩한 상상입니다. 물론 실제로 고양이를 이렇게 실험하는 건 아니고 양자의 이상한 특성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생각 실험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관찰 행위를 하기 전에는 고양이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상식 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이 한 가지로 확정됩니다.
마치 우리의 의식이 선택 버튼을 눌러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모든 과학자가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이런 현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찰자라는 요소를 빼고는 우주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를 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여하는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주는 저 바깥 어딘가에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존재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우주의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보고 측정하고 인식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우주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우주 자체도 어쩌면 의식을 품고 있는 존재일까요? 일부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 같은 의식적 존재를 낳았다는 멋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우주의 수많은 물리 법칙과 조건들은 너무 정교해서 마치 누군가 생명과 의식의 탄생을 계산해 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처음부터 누군가 알아봐줄 존재를 필요로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우리의 의식의 창을 통해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있을지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현실과 의식의 관계가 보통 남다른 게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전자 하나의 움직임부터 거대한 별과 은하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관찰자 없이는 어떠한 확정된 현실도 없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쯤 되면 정말 현실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과학과 철학 양쪽에서 모두 그럴지도 모른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놀라운 통찰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주다라는 말의 참뜻을 함께 풀어볼까요? 깊은 밤,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커먼 우주 공간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때론 자신이 한없이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광대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찰나이고 지구란 별 역시 모래알 같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그 찬란한 별빛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존재 덕분에 우주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저 무수한 별들은 그저 침묵 속에 빛나는 돌덩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감탄하는 순간 우주의 밤하늘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앞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엄청나게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가 오래전 별들의 폭발에서 만들어진 별의 먼지임을 밝혀냈지요. 우리의 몸은 우주가 빚어낸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 또한 우주로부터 왔으며 우주와 하나라는 통찰에 다가서고 있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눈부신 은하들을 만들어낸 바로 그 우주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신이 우주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우주가 당신 안에 있어요. 동양의 오래된 지혜도 이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옛 선인들은 사람을 일컬어 소우주, 즉
작은 우주라고 했지요. 인간과 천지 만물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찍이 통찰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고 우주는 거대한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과 호흡한다는 사상이지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막연한 철학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이제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의식과 현실의 깊은 연결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쏟아지면서 옛 지혜는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되고 있어요. 어쩌면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편 이러한 진리를 옛 현자들은 직접 체험으로 깨닫고자 했습니다. 동서양의 영적 스승들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과 우주가 한 몸임을 느꼈다고 전하지요.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분리되어 보이던 경계가 흐려지고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의식만이 남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다고 해요. 사실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공감할 때나 웅장한 자연 앞에서 압도될 때 문득 나와 세계의 구분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마 그것이 바로 우주와 내가 맞닿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현실은 인간의 의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외딴 섬이나 우연한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창조자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현실을 색칠하고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의식이 이 세계의 방향을 결정짓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내면 의식을 풍요롭게 가꾸는 일이 곧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과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푸른 지구를 바라볼 때 경이로운 감동과 함께 인류가 모두 한 집안이라는 깨달음을 얻곤 해요. 그만큼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가 나누던 경계와 분쟁이 얼마나 하찮은지 느껴지고 우리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죠.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우주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면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현실과 의식이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는 마음의 그림이 곧 세상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주 없이는 우리도 없고 우리 없이는 우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현실을 함께 만들어 나갈까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작지만 거대한 우주인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우주입니다.